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다뤄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 해결해드리고요.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종목 고민도 해결하시고 커피 교환권도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월요일 주식 썰전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최근 외국인의 현대차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며 연초부터 외국인 수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대차 기아 합산 1분기 영업이익은 6조 원을 넘기며 글로벌 1위 도요타를 제쳤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쾌속 질주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추경호 부총리가 이번 방미 일정에서 59억 달러 투자 유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 공동 번영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10대 분야 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 강조를 했는데요. 정부는 반도체 3대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 벚꽃도 평균보다 2주 정도 빨리 개화했다고 하죠. 하반기부터는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 지구 곳곳에 폭염, 홍수, 가뭄 등 기상 이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엘니뇨로 지구의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 오늘도 기술적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급등주 선취매의 정석 윗꼬리 패턴을 마무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도 출연해 주셨는데 오늘도 4가지 알찬 주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 현대차 기아 관련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양 종목 모두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죠. 네네, 어떤 맞습니다. 이야기일까요? 네, 일단은 오늘이 5월 8일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부모님도 좀 뵈고 하는 그런 네. 날이 돼야 되는데 우리 또 시청자분들 중에 뭐 많은 부모님들께 맞습니다. 축하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뭐 감사 인사를 네. 미리 좀 전하고 시작을 하면은 좋겠다라고 좋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주식 시장 안에서는 현대차랑 기아가 요즘에 좀 효자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몇 달 전부터 계속 좀 자주자주 언급을 드리는, 그다음에 네. 제가 좀 좋아라 하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네. 현대차가 뭐 좋은 뉴스들이 뭐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그 진행이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좀 피해들이 계속해서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좀 분석글들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네. 뭐 과거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뭐 악재가 시작되면서 빠졌었던, 시장이 급락하면서 내렸었던 그런 하락 부분들을 이제는 뭐 충분히 다 메꾼 그런 상황이고, 뭐 동일한 뭐 악재라고 한다면 동일한 내용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실적주로서 좀 극복을 해 나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난 분기에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사실 작년에도 현대차랑 기아 쪽에서는 실적 개선폭이 상당히 좀 괜찮았었죠.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좀
그 실적을 반영함에 있어서 뭐 리콜에 대한 좀 손실 부분들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면서 뭐 중간 좀 흐트러지는 그림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뭐 계속해서 좋은 실적과 그다음에 뭐 역대급 실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기록적인 그런 뭐 매출이라던가 아니면 영업이익들을 갱신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기사 내용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아래 자막처럼 1조 원의 폭풍 쇼핑 외국인들이 현대차에 꽂혀서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좀 세게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계속해서 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뭐 실제 수급표를 보신다 하더라도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우리 제 화면을 좀 같이 돌려주실게요. 네. 외국인 수급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개인 쪽에서는 계속해서 물량을 좀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는 여전히 뭐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종목 중에는 삼성전자도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엔터주 쪽에서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지금 보이고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외국인 순매수 수급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가 지금도 좋은 실적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북미 시장에서는 전기차의 점유율을 현대차가 좀 계속해서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좀 압도적인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테슬라는 점유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현대차는 아직은 뭐 한 자리지만 과거보다는 좀 빠르게 올라가는 뭐 전기차 시장에서의 좀 점유율들도 좀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긍정적인 뉴스들만 뭐 긁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더 매력적으로 좀 보이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2026년에는 뭐 세계 1위를 기대한다. 지금 뭐 도요타라든가 폭스바겐 앞에 있는 그런 자동차 그 회사들을 좀 앞지르고 기대되는 바 앞으로의 성장세가 좀 더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제네시스 라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아이오닉 라인이라던가 후속으로 또 이제 출시될 새로운 모델들의 차들까지도 굉장히 좀 인기를 끌 가능성들이 좀 높다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은 뭐 완성차 쪽이지만 앞으로 이제 뭐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최근에 배터리 종목들이 또 성장세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도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쪽에도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뭐 과거에도 그렇고 뭐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주가가 지금 평가를 받는 거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많이 낮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멀리 보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뭐 대형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현대차라든가 아니면 같이 말씀드리는 뭐 기아 이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여전히 투자의 매력도는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현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일봉상 차트에서든 주봉상 차트에서든 이제 지난 전고점을 부딪히는 구간들이 지금 도래를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좋은 내용들이 조금씩 추가가 되고 외국인 수급들이 조금만 더 좀 폭발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이 주요 구간들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 기술적인 그런 매물대 공간들이 열리면서 탄력이 조금 더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주요 위치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풍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면서 현대차랑 기아차랑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연결고리가 좀 깊은 그런 기업들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주가들도 굉장히 좀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바로 전거래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오고 월요일 날 오늘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을 막 노래를 부르면서 네. 그래서 한 몇 번을 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목요일 무방에서도 제가 탑3 종목 중에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을 골라드렸죠. 근데 오늘 이 종목이 또 반응이 나와서 하루 만에 제시드린 하루 만에 대략 14%, 약 15% 정도의 상승률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그림들이 지금 현대차, 기아와 이제 함께하는 동반하는 이런 부품주들의 움직임이 그대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대차, 기아 관련된 부품주들은 여전히 분위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항상 뭐 부품주 얘기가 나오면은 똑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여전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딸려가는 부품주들도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삼총사가 딱 있거든요. 첫 번째는 화신이고 두 번째는 현대공업, 세 번째는 SL 이렇게 이제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뭐 조정이 나왔을 때든 아니면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때도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똑같이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고요. 화신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신고가를 쓰면서 분위기가 좀 올라온 느낌이 좀 나죠. 그리고 현대공업도 제가 바닥에서 이제 제시를 드리긴 했지만 과거보다는 좀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 반응이 좀 덜 나온 종목을 찾으신다라고 하면은 SL이라는 종목을 저는 후속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현대공업이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이 윗꼬리 패턴에 포착이 되면서 한 번 더 뚫으러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강조를 좀 많이 드리는 첫 번째 주제로는 네.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 이쪽의 전망은 좋고 거기에 따라가는 부품주들은 우리에게 매력을 여전히 어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자동차 부품주 좋게 봐주고 계십니다. 1분기 호실적 발표했던 현대차 앞으로도 내연차 완성차 부분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부분까지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해 보면서 현대차 주가 역시 지금도 저평가된 부분으로 말해주셨고요. 현대공업 오늘 강세를 보였죠. 이뿐만 아니라 화신과 SL 등까지도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59억 투자 유치, 특히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미국과 협력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반도체 얘기도 제가 자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반도체 안에서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내용들도 있고 네. 거기에 관련된 이제 좀 종목들 얘기를 좀 한번 좀 더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주제로 이렇게 좀 많이 갖고 오죠.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배터리. 그중에 이제 두 번째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좋은 뉴스들은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업황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컨센서스의 시선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실적이 잘 못 나오고 있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동차 쪽이라던가 아니면 요즘 뭐 배터리, LG엔솔이라던가 이쪽에서는 실적이 지금 뭐 경기 침체와 맞지 않게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뭐 1분기 그다음에 뭐 2분기 쪽 뭐 예상 컨센서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난 4분기의 뭐 침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지난 실적 발표 때는 삼성전자가 이제 그 실적이 좀 떨어지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오히려 이제 주가가 좀 반등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반도체가 실적이 떨어지는 거는 2022년도에는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잖아.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좀 바닥을 찍고 터닝 포인트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좀 역설적인 모멘텀이 요즘에는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네. 반도체 쪽에서는 뭐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갖다 붙일 모멘텀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K-칩스법 이슈도 뭐 지속적으로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AI 반도체로 인해서 아니면 챗 GPT가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 시장이 죽을 리가 없다라는 뭐 그런 이제 좀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미증시 안에서도 엔비디아라던가 뭐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혹은 뭐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예상외로 좀 잘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이제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오는 그 좀 낮은 실적들을 충분히 좀 상쇄를 해줄 만한 좀 좋은 자극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말씀드리고 있는 그다음에 오늘 뭐 이렇게 노출이 된 방미 중에 뭐 투자 유치를 해서 뭐 세계 반도체 동맹을 좀 만들어 가겠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좋은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 쪽도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좀 깊어지면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정의선 회장이 뭐 어필을 막 하고 하면서 조지아에 공장 짓고 미국과의 협업 관계를 좀 더 높이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좋은 분위기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 쪽도 이제 미국이랑 협력 관계가 좀 더 좋아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좀 서로 얻어갈 것들이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과 기대감들이 주가에 또 반영이 되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반도체 종목들이 보여주는 지금 당장의 퍼포먼스는 딱히 이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실적의 부담감이라던가 아니면 아니면 4월 달에 보여줬었던 시장의 급락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을 좀 받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FOMC가 진행이 되고 다음 6월 달 FOMC 전에는 시장의 또 금리 동결이라던가 아니면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식시장을 좀 끌어올려줄 거라고 저는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그림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 금리가 인상이 됐었을 때 가장 좀 타격을 받았었던 기술주들이라던가 성장주라던가 뭐 이렇게 이제 좀 금리의 영향을 받는 만한 종목들이 더 빠르게 바닥에서 반등을 하는 거는 과거부터 우리가 좀 그 체크를 해놓은 팩트가 되겠죠. 근데 반도체 업종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좀 악재로서 굉장히 좀 힘겨운 시기들을 좀 보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다음 FOMC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또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도체 시장에서는 뭐 종목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냥 좀 적금식의 종목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네. 계실 것 같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삼성전자는 지금 막 매수의 기회를 보시는 분들보다는 과거에 막 10만 전자 간다고 유행을 했었을 때 그때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삼성전자를 막 믿으면서 뭐 그 영혼까지 또 응원을 하면서 좀 멀리 보시는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분들께도 저는 뭐 삼성전자를 뭐 전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시간의 싸움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뭐 시간의 싸움이 될 것이고, 뭐 나중에도 이제 충분히 또 좋은 주가를 회복을 할 시기가 좀 도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반도체 안에서의 또 여러 테마들이 있잖아요. 시스템 반도체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라던가 뭐 종류들이 좀 많고, 그 중에 저는 DDR5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DDR5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은 뭐 PCB 회로기판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실질적인 뭐 D램 메모리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인텔이 미국에서 새로운 그 CPU 개발하고 이제 네. 출시를 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뭐 테스트처럼 물량들을 많이 찍지를 않고 있는데, 이제 이번 5월 달부터 그 램프업이라고 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DDR5가 탑재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CPU들을 이제 그 대량 출시를 하기 때문에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DDR5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들이 잔존을 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DDR5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2022년 뭐 시장이 많이 빠지고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ISC라는 종목을 볼게요. 이 종목은 최근에 역사적인 전고점 부근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잠시 주춤을 했지만 2023년도가 넘어오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두드리고 신고가를 쓰기 위해서 좀 돌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종목의 월봉 차트인데, 이 종목이 2014에서 15년도에 상승률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이 부분에서.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DDR3에서 DDR4로 넘어가는 시기였고, 지금은 4에서 5로 넘어가는 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좀 도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ISC 같은 경우도 DDR5 관련된 종목으로서 매력도가 저는 좀 넘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비코전자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DDR5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뭐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네, 힘드네, 시장 많이 빠지네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했지만 네. 월봉상의 장기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고점 돌파를 준비하면서 위쪽을 두드리는 차트를 월봉상 차트에서도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제 공개 방송에 오셔서 함께 하셨던 분들은 기분 좋은 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 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종목을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자막이 나가고 있는 반도체 업황은 시장의 반등과 함께 살아날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매력적인 종목들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DDR5 관련된 종목들을 저는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비코전자가 뭐 4월 달에 만들어놨던 이 전고점과 매물대 언덕을 최근에 위쪽으로 돌파하는 시도를 이미 보여주고 있고요. 매물을 충분히 좀 소화를 해내고 추가적인 돌파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위쪽에는 깔려있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 ISC라던가 아비코전자가 이 위쪽까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힘까지 또 얻어서 또 탄력을 더 줄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뭐 반도체 안에서의 두 가지 관심 종목들까지 같이 좀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반도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두 종목의 흐름도 필히 체크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반배 일정 성과로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과 협력 부분이 커진다면 반도체 업황 주가에도 좋은 흐름 올 것이다 예상해 주셨고요. 또 6월 중순 미국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려줄 것으로 봐주시면서 인상과 함께 타격을 많이 받았던 반도체 업황도 역시나 좀 고개를 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들어봤습니다. 반도체주 중에서도 특히나 DDR5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자고 하셨고요. 아비코 전자 등까지 분석 들어봤습니다. 다음
다음 주제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여름도 엄청 덥다, 뭐 비도 많이 온다 이런 기상이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줄까요?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맞습니다. 뭐 시장에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네. 좀 위협적인 그런 사건 사고들이 주식 시장과 어떤 한 테마주한테는 엄청난 기회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들이 좀 많죠. 네. 예를 들면은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뭐 기름값이 좀 많이 오른다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쪽 테마주들은 엄청난 폭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이제 뭐 그 정도까지의 그 흐름은 아니겠지만 항상 우리가 그 계절적인 사이클을 돌면서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막 봄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계절적인 사이클들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름 수혜주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서는 뭐 이제 뭐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뭐 현대차, 뭐 삼성전자 이런 뭐 실적 관련된 내용들을 봤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뭐 이제 재료 뉴스 테마성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름 수혜주로서 뭐 그 냉방 관련된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뭐 에어컨 관련된 종목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시작하는 경우들이 항상 많이들 있었었죠. 근데 이번에 그 엘니뇨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뭐 폭염이 됐든 가뭄이 됐든 홍수가 됐든 좀 비정상적인 기상이변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뉴스를 통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작년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작년에서 그 재작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항상 여름이 되면은 항상 기사는 이렇게 났던 것 같아요. 역대급 폭염. 아, 뭐 네. 작년에도 더웠는데 네. 올해는 더 더 덥다. 덥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안 더웠던 적이 사실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요즘에는 뭐 여름이 좀 너무 더운 그런 상황인데 과거 이제 폭염이 딱 왔을 때는 그때 이제 갑자기 폭염이 예상치 못하게 몇 년 전에 이제 왔었을 때는 이제 막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막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여름이 다 지나간 시기에나 이제 기사들이 설치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뉴스들도 나오고 하면서 냉방 관련된 종목들이 여름 수혜주로 폭발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매번 여름이 올 때마다 이제 폭염 뉴스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야금야금 좀 떠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보여지죠. 그리고 역으로 실제로 날이 더워지고 그다음에 폭염이 실제로 오는 시기에는 오히려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었던 폭염 관련된 종목들은 재료 소진으로 가장 더울 때는 이제 많이 빠지기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좀 물리게 하는 그런 그 순환들이 뭐 매번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수 자체가 많이 급락을 했었고 막 6월 달에도 지수가 폭락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계절적인 수혜주들이 순환매를 돌릴 그럴 좀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그랬었고 웬만한 기업들이 지수가 폭락했었을 때 다 같이 좀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지금은 지수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5월 달에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날씨가 또 금방 더워지고 이제 벌써부터 이제 반팔 입고 다녀야 돼 이런 그 체감을 느낄 때쯤이면은 시장에서는 좀 여름 수혜주들이 좀 단기간 안에 테마로 폭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테마주들은 이미 뉴스가 나오고 내가 덥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주가 아니면 이제 올라가고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주가를 보면서 들어가면은 항상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이클이 있는 종목들은 선취 관점에서 좀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 좀 시기 적절한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 수혜주들은 아래 자막이 나가는 것처럼 이거는 뭐 제가 좀 통계적으로 좀 그 과거의 차트와 종목들을 좀 돌려봤을 때는 통상 5월 달에 이제 시세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6월 달 지나고 7월 달이 막상 오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차익 물량들이 좀 많이 빠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여름 수혜주들을 우리가 이제는 시기가 좀 됐나? 관심 종목들을 좀 추려놓고 내 보이는 관심 종목 눈앞에 좀 끼워 넣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름 수혜주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는 파세코라는 종목이 제 생각에는 가장 좀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뭐 신일전자라던가 위닉스라던가 이렇게 이제 냉방장치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파세코는 창문형 에어컨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리고 이제 파세코가 좀 여름에 이제 전략을 잘 짜오는 건지 인기가 정말 좋았던 건지는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홈쇼핑을 통해서 이제 창문형 에어컨을 이제 판매를 하면은 네. 그 당일 완판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은 이게 이제 파세코의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던 과거의 결과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창문형 에어컨에서는 좋은 평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날씨가 더워지면은 다른 종목들보다는 반응을 좀 더 빨리 보여줬었던 뭐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파세코는 제가 그 윗꼬리 패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주봉 차트라던가 월봉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이 요즘에 바닥을 좀 다지려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요거 좀 돌파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완성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바닥에서 좀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봉상의 차트도 보시면은 최근에는 이 수렴형 패턴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수렴형이 이제 위쪽에서는 241 이동평균선, 하단에서는 121 이동평균선이 위아래로 좁아지는 그림들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뭐 저항을 받기도 하지만 아래쪽에서 지지를 받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 진폭이 좁아지다가 이제는 위쪽으로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그림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방향을 위쪽 상승 방향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통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런 그림이 조금씩은 좀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계절적인 타이밍과 시기가 좀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세코라는 종목은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기억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CD라는 종목은 에어컨을 만드는데 거기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이 파세코라든가 SCD가 이제 막 바닥을 돌파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열려있는 차트가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SCD도 최근에 볼린저 밴드 상단 하단을 두드리면서 박스를 지속적으로 보여줬었는데 그런 박스를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도 상단을 툭툭툭툭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이 종목도 좀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뭐 매년은 아니지만 한번 폭염에 대한 뉴스들이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은 단기간 안에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미 더위가 오고 그다음에 한여름이 돼서 이 더위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은 물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차트가 하나하나씩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으니까 눈여겨보시고 같이 체크하시면서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들까지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 토요일 2파 절기상 여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세 번째 주제로 관련해 여름 계절 테마주 짚어주셨습니다. 여름 수혜주는 통상 5월경부터 시세가 시작이 됩니다. 막상 여름철 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7월경부터 주가 빠져나가는 경우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관심주로 현 시점에서 지켜보자 의견 드리면서 대표 수혜주로 파세코, SCD 차트 봐주셨고 이 외에도 신일정자, 위닐슨 등이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마지막 주제 기술적 강의 윗꼬리 패턴이죠. 이번에도 정리해 볼게요. 네, 항상 제가 좀 이슈적인 주제를 한 번씩 다루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네. 제가 사랑하는 이 윗꼬리 패턴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사실 이 매일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목요일 날 나왔습니다. 네, 목요일 날 지난주. 나오고 네, 그리고 하루 만에 이제 다시 뭐 하루. 금요일은 휴장이었고 네. 뭐 하루 만에 다시 나와가지고 새로운 종목을 막 찾아서 또 알려드리고 하기보다는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체크했었던 종목들 네. 제가 이 한 주를 좀 볼만한 그런 윗꼬리 패턴의 포착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네. 중복이 되게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창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바닥에서 이 종목이 위쪽을 계속 좀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리튬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철강이라던가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타격을 받긴 했는데 이 대창이라는 종목은 여전히 견고한 움직임이 나오고 오늘 장중에 6.89%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만일 뭐 지난 목요일 날 듣고 뭐 이제 좀 찔러 보셨다라고 하면은 뭐 당일 익절도 가능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늘도 윗꼬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윗꼬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1,600원 위쪽으로 안착을 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돌파에 대한 힘과 의지가 남아있고 아직은 완성형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또 좋은 위치에서 위쪽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바닥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줬었던 이런 윗꼬리들로 우리는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었죠. 동일한 패턴이 나오고 있으니까 첫 번째 대창이라는 종목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홈센터 홀딩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홈센터 홀딩스. 요거는 신공항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변동성이 제법 잘 나오는 그런 테마성 종목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홈센터 홀딩스는 이제 작년 11월, 12월 달에 보여줬었던 요 윗꼬리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월 들어가지고 한번 양봉이 나왔는데 지난 11월, 12월 달에 매물대를 돌파를 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3월 달에 두드리는 윗골이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부터는 몸통으로 붙이면서 위쪽을 소화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시원한 돌파,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전 고점인 매물대를 오히려 이제 지지대로 잡게 되면서 최근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은 위쪽에서는 지지, 그 다음에 상단을 아직까지는 윗꼬리를 보여주면서 두드리는 모습이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봉상 차트에서도 그렇고요, 주봉상 차트로 땡겨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야금야금 바닥 추세를 올려주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윗꼬리는 우리가 자주 눈여겨봤었고 실제로 몇 달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과 제가 수익을 많이 냈었던 그런 주요한 패턴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홈센터 홀딩스를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제 엑스포 관련해서 신공항 관련된 이슈들이 좀 더 불거진다라고 하면은 네. 좀 그때는 짧은 시간 안에 또 빠르게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런 시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하루 만에 15%짜리 양봉을 보여줬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 종목이 추세를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위쪽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는 나 아직 한 방 남았어라고 좀 어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파세코는 제가 조금 전에 뭐 자세히 좀 봐드렸고 여름 수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많이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걸로 다시 참고하셔서 이 종목은 모멘텀은 있는데 주봉상 그다음에 장기 추세 월봉상 차트를 보면은 윗꼬리 패턴을 짧게나마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출연하셔서 다루었던 윗꼬리 패턴 종목들 리뷰해봤습니다. 대창 그리고 신공항 변동성 다소 큰 홈센터 홀딩스와 계절 테마 다루었던 파세코까지 분석 들어봤습니다. 강의 도와주신 다비드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다양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실시간으로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9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공개 방송에서는 좋은 종목과 네.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보다 네. 좀 열심히 하려고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려는 하시는 분들께 좀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가 지난주 목요일 방송이랑 똑같아요. 이번 주 두 자리 수익을 목표로 하는 핵심 종목 3선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제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난 목요일 날 제 공개 방송에 들어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불과 이제 오늘 이제 목요일, 금요일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하루 거래일 만에 그 제가 제시드렸던 3선 세 종목 중에 하나는 오늘 16%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두 자리 수익률을 이미 하나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종목들 준비하고 시장이 또 다시 좀 개선이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또 다시 준비를 하시고 이번 주에 또 수익 전략들을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또 좀 좋은 내용들 소통하고 공개해드리고 종목들 전략들까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노란톡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도 라이브로 이제 직접 들어오셔서 또 좋은 얘기들과 또 좋은 전략들 많이 받아가시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방송 추천주에서도 세 종목 중 한 종목이 두 자릿수 수익을 낸 바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세 가지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다비드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다비드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AS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오늘 매수했던 JNK 히터입니다. 네옴시티와 수소 관련 종목입니다.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말해주셨는데요. 오늘 2% 가까이 오르다가 음봉으로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오늘 뭐 사실 거래일이 뭐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늘 당장 뭐 퍼포먼스를 보일 시간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네. 오늘 음봉으로 눌러주는 자리에서 오히려 좀 1차 매수라던가 뭐 입질 매수라던가 이런 거를 진행을 하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 위치도 좀 예쁘게 마감이 된 것 같고 오늘의 음봉은 뭐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크게 뭐 부담되지 않은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JNK터에 대해서는 뭐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열심히 또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라서 기업의 내용보다는 좀 기술적인 차트 움직임을 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이 종목의 바닥에서 보여주는 움직임을 한번 봅시다. 최근에 3거래일 전으로 이제 거슬러 가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동일한 6,750원 부근을 전고점을 한 번 두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 세 번, 네 번 두드리고 추세를 다시 아래쪽으로 좀 밀어붙이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이 윗공간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돌파하고 몸통으로 먹어놓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저항선을 오히려 이제 지지점으로 바꿔주면서 안착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의 주봉상 차트라던가 아니면 이제 월봉상의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의 매력도가 좀 더 좀 높아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JNK터가 과거에 인기 종목이어서 많은 분들이 저는 홀딩 중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종목이 거의 1년 혹은 뭐 1년 넘도록 갈 듯 말 듯 하면서 뜸들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죠. 시장이 막 급락하면서 빠졌다가도 다시 끌어올렸다가 시장 급락할 때 밀렸다가 다시 한번 또 막 재료주로 나왔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주봉상, 월봉상에 횡보를 했던 시기들이 굉장히 길어졌고 이제 막 차트가 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의 이런 박스권 안에서의 조정들이 이제는 주가의 퍼포먼스로 나아질 수 있는 시기가 점점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를 하셨으면은 저는 기분 좋게 잘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음봉 이후에 뭐 내일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라던가 뭐 거래량이 발현되지 않는 아니면 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시청자분들께서 매수 관점으로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제가 AS를 하러 왔을 때는 이 종목이 좀 더 높은 수익률과 이제 두 자리 실제로 이제 그 올라가는 오늘의 고점의 수익률은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실제로 좀 양봉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실제 투자하셨던 분들이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익률들이 만들어지기를 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NK 히터 오늘 음봉은 거래량 없는 수준으로 큰 부담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매수 여전히 유효하고 보유로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1일에 매수했던 HLB 제약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AS 들어봤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4% 장중 상승, 2% 상승 마감을 보였고요. 목표가 17,000원 유지하면서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HLB 제약은 또 어떤 이야기 주실까요? 네, 제가 이 종목은 3월 21일 이렇게 네. 이제 제시를 드렸네요.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전에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은 단기간 안에 몇 번 나오긴 했으나 저는 아직까지는 뜸들이는 시기가 끝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목요일에도 제가 이 종목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요거 앞자리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조금 더 눈여겨보고 여기서 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저의 기대감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림이 나오고 저는 좀 더 예뻐지고 좀 더 좀 기대를 하게 하는 그림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제약주 쪽의 분위기가 좀 올라왔죠. 앞서서 이제 뭐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들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좀 피를 봤었던 섹터들한테는 호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들이 사실 뭐 기술주들 아니면 이제 뭐 제약주들한테도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는 듯 하고요. 오늘은 배터리 쪽의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 집중됐었던 수급들이 좀 분산이 되기 시작할 때는 보통 반도체 쪽 아니면은 제약주 쪽에서 받아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뭐 셀트리온 쪽이라던가 HLB라던가 대형 제약주들이 이제 분위기를 좀 끌었고 이종 부회장이 이제 뭐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이제 제약 시장도 좀 키워보고 싶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이제 주말에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HL 제약은 오늘 뭐 약간의 상승세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뭔가 한 방을 터트릴 만한 그런 위치까지 도래하진 않았죠. 그리고 지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는 돌파가 안 나왔었던 이 상단의 매물대, 우리는 이 위쪽 매물대 돌파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한 번 돌파, 그다음에 한 번의 돌파, 시장 급락과 함께 다시 조정, 그다음에 다시 한번 자리 잡아가면서 다른 종목들보다는 먼저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만들어놨었던 이 매물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좋은 파동이 나와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 HLB 제약을 들고 계신 분들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다소 좀 아직까지는 기다렸던 시간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좀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바닥에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이 차트가 열리면은 위쪽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가지고 좀 더 좀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제약도 추가 상승 기대해 보면서 지난주 AS와 마찬가지로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12월에 매수했던 프롬바이오입니다. 탈모 치료 효과 입증 소식이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지난 목요일 AS 때 관심 갖고 보자 홀딩 의견 주셨거든요. 프롬바이오 또 추가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동일한 의견입니다. 이거는 좀 오래됐었던 종목이고 과거에 수익을 이미 뭐 내버렸었던 종목인데 한동안 조용하고 조정이 나왔다가 요즘에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들이 저는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에서 보여주는 대량 거래량의 2번, 그다음에 이제 추세를 이 대량 거래량이 나온 시점으로부터 주가의 추세가 하방으로 가다가 횡보 혹은 위쪽을 두드리는 저점은 올라가게 되었고 그다음에 특징적으로는 이제 위쪽으로 급등을 자주 좀 보여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추세를 위쪽으로 돌려주기에는 확실히 좀 괜찮은 액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급등 이후에 보여지고 있는 최근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저항선을 이제 지지점으로 잡으면서 이제 또 이평선 간의 샌드위치 구간을 만들고 있죠. 그럼 이렇게 이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보통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이제 빠르게 나오려고 한다면은 위쪽으로 돌파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하방으로 이탈을 해서 낙폭을 키운다던가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모습인데 지금은 계속해서 아래쪽에서 하방은 방어가 되고 양봉의 추세를 조금씩 좀 잡아주고 있죠. HLB 제약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 섹터 안에서의 분위기는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주는 장기 투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분위기가 올라왔을 때 한번 팍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수익 관점에서 뭐 두 자리 수익률 빨리 챙기고 도망 나오고 이런 관점에서는 메리트가 확실히 있는 업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HLB 제약과 프롬바이오 지금 만들고 있는 기술적인 위치가 좀 많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위쪽을 돌파했었을 때 보여지는 짧은 이런 한타 구간들을 우리는 좀 목표로 해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모습들을 재차 매수를 통해서 한번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AS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롬바이오에 대해서 대량 거래량 2번과 주가 추세가 고개를 드는 부분 기술적인 거 봐주시면서 제약주 분위기 탄다면 다시 한번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8일에 매수했던 원전 관련주 피코그램입니다. 4거래일째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장중 4% 상승 그리고 강수로 마감됐습니다. 지난 목요일 AS 때 하방 매물대 이탈되지 않았다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뭐 약간 좀 아쉬운 종목이고 부끄러운 수익률 0%로 나와 있는 종목이네요. 그래서 제가 매수 제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이 빠지면서 한 번을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정이 나왔던 위치가 하방에서 아직 방어가 되는 위치이고 추세를 벗어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기 이 위쪽에 11,000원 돌파가 나오면은 거기가 이제 맥점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거기를 목표로 하면서 이 박스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나눠 담아보자 이렇게 좀 제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지난번 이런 위쪽 골목에서 좀 매수를 하셔서 좀 내려와 있으신 분들은 뭐 대략 뭐 현재 구간이라던가 아니면 뭐 8,500원 사이에서 뭐 2차 매수를 준비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뭐 지금 당장 반응이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추가 상승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뭐 새로운 매수 관점에서든 아니면 들고 계셔서 뭐 속으로 저를 뭐 욕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 분들께는 조금 더 좀 기다려보고 충분히 과거에도 제가 이 종목을 좀 관심주로 제시하면서 단기간 안에 10% 이상의 상승률들 뭐 15%짜리 아니면 24%짜리 이런 양봉이 잘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지금 다시 이제 만들어가는 빌드업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코그램 홀딩 의견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1월 31일에 매수했던 지에넌 에너지입니다. 수익률 400% 넘긴 상징적인 종목입니다. 초급등 후에 4월 중순부터 조정 나오다가 지난주 화요일과 또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AS 주셨거든요. 어떤 네. 이야기 주실까요? 네, 지에넌 에너지를 보면은
약간 좀 아쉬운 종목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바닥에서 400% 시세가 시작되기 전에 추천을 드렸을 때는 이 종목이 사실 인기가 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던 종목이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바닥에서 우리가 선취하고 좋은 수익률로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오히려 막 몇백 프로 상승이 나오고 막 거래량이 터지고 막 올라가고 하니까 이때부터 거래량들 늘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관심이 이때 이후로 고점 위에서 이제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그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400%의 충분히 꿈 같은 수익률이 나온 종목이지만 저는 이제는 이 종목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뭐 2차 전지 쪽도 뭐 과거에는 제가 노래를 부르고 좋아했었던 종목이지만 지금은 단기간 안에 과열이 좀 무섭게 되어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리튬 관련된 뭐 다른 종목들도 리튬 가격 빠졌다는 얘기 나오니까 막 차익 물량들이 빠르게 빠지기도 하고, 이 종목은 이제는 뭐 하방이 하루 만에 뭐 10% 이상씩 빠지기도 하고 반등을 뭐 하루 만에 23%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지러운 추이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딱 이런 자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새로 관심을 가져보고 매수를 해본직한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거나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그만큼 동반이 되는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물론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서 추천을 했지만 위치는 지금 많이 과열이 됐고,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그다음에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을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편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종목들을 제시를 드릴 거고, 제 무료 방송에서는 항상 그런 종목들을 제시를 드리기 때문에 뭐 제2의 지에넌 에너지가 됐든 아니면 요거보다 좀 짧아도 바닥에서 이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고가권의 종목들보다는 바닥에서 선취할 수 있는 또 기분 좋은 종목들을 눈여겨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네, 지에넌 에너지 큰 등락을 보이고 있는 다소 어지러운 주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리스크 큰 위치이기 때문에 지난 AS와 동일하게 신규 매수 주의해보자는 차원에서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을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힌트를 먼저 드린다라고 하면은 오늘 제가 주제로서 말씀을 드렸었죠. 외국인들이 현대차랑 기아차를 엄청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막 몇십 거래일이 찍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품주들이 분위기를 좀 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종목은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차 관련된 핵심 부품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앞서서 이쪽 섹터와 이쪽 업종의 종목들이 요즘에 잘 올라가는 이유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료적인 측면과 아니면 이제 뭐 업종에 대한 설명은 앞서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개별적인 종목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뭐 업황이 좋고 실질적으로 좀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어요. 작년 연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근데 연간 실적이 지나가고 이제는 1분기 시즌의 실적들이 나오는데, 1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 연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1분기 실적도 작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8% 이상이 또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이 종목에 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종목이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현재 업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여기에서 좀 더 자극적인 뉴스와 자극적인 모멘텀이 되려고 한다면은 센 뉴스들이 좀 같이 붙어줘야 되는데, 테슬라 관련된 실리콘 음극재 최대 수혜주 이런 이슈들이 좀 같이 붙어지면서 조금 더 강하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명분들을 좀 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삼선의 종목 안에서 하루 만에 뭐 2자리 이상의 수익률이 터졌습니다. 오늘 거기에 맞춰서 이번 주에도 또 같이 공략을 해볼 만한 좋은 종목들 준비를 해서 바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지금 시청하신 분들 이제 제가 인사드린 이후에 제 온라인 무료 방송으로 넘어오셔서 앞으로 더 이제 실전에 대한 실제 우리가 투자에 대한 종목들, 그다음에 매매 전략들, 가격 전략들까지 자세하게 한번 나머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썰전에서도 자동차 부품 관련해 첫 번째 주제 다뤄드렸습니다. 현대차, 기아 관련 핵심 부품주이고요.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과 함께 수익낼 수 있는 종목 3선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다비드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9시부터 클릭하셔서 참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